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지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 행사 참석으로, 황성현 부군수는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현장 실사로 인해, 그리고 서윤숙 민원토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이서진 경제과장은 병가 사유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계층별 지원 농업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평창군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여 국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비행위로 인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해 부분별 기능을 향상하고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업무 이관,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입주 자격을 조정하고 중복 내용 삭제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해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 시 농업직들의 사기 저하를 크게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조직 개편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예산 및 감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 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기구를 부군수 직속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신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중장년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6월 11일과 13일 이틀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 질문을 실시하고 13일은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 질문은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남지성 의원,
박춘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질문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평창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심재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도구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냅니다. 본의원도 소임을 다하는 행동으로 우리 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민물고기 개체수 감소에 관련한 내용으로 축산농기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 군의 어족 자원은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면 심심치 않게 듣는 내용 중 하나로 주요 기사를 비롯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도 가마우지 텃세화를 주된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마우지가 가장 큰 원인인지 또 다른 요인들은 하천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어떤 강에서 얼마나 많은 민물고기 수가 감소했는지, 또 사라진 민물고기는 어떤 종들이 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평창군의 민물고기 생태와 관련된 자료나 하천 생태계를 파악한 자료, 나아가 민물고기 수가 급감한 현재 상황에 대한 기초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그에 걸맞는 대책도 당연히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마우지 피해 방지와 관련 사업 외에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75년도부터 이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어족 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현 상황에서 기초 데이터 없이 진행된 사업이 그저 연례 사업으로 그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고 민물고기 서식지가 파괴된 상황이면 방류를 통한 어족 자원의 복원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천 생태계와 어족 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적 원인을 제거한 뒤 서식지 복원 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방류 사업이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방류한 치어들이 목적대로 정착했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개발과 관리, 골재 채취, 계곡을 이용하는 행락객의 증가, 제설제와 농약, 그리고 오폐수 유입 등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천과 계곡, 민물고기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원인 요소에 대한 관리 전략을 펼쳐야만 우리군 하천과 어족 자원이 비롯한 수생태계를 예전 모습으로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족 자원의 실태 및 민물고기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을 요청드리며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관련해서 마을별 제설 관리에 대한 것으로 거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울이 지나 쌓였던 눈이 녹은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을 따라서 희뿌연 가루가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겨울에 뿌린 소금과 염화 칼슘이 도로에 그대로 남아있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제설제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금과 염화 칼슘의 염분은 가로수의 성장을 해치고 도로의 틈새로 스며들어 소규모 파손을 유발하며 빗물에 섞여 땅과 하천으로 유입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사용이 필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사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고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취지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로 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다가
혹여 제설제를 과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재차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설제 과다 사용 관련하여 제설제 살포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2023년을 제외하고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 실적이 전무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울러 마을 안길 제설과 관련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많은 민원과 직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마을 안길 제설은 마을별 부착 제설 산나를 받은 마을 주민이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 식대와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개인 소유의 트랙터나 차량을 투입해서 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마을별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제설의 책임을 지우기에 제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골고루 제설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주민 민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 집 앞과 골목을 치우는 미덕을 바라기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염두에 두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출연 기관에 관련하여 올림픽 체육과장님과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우리군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출연기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센터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사항은 출연기관의 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2항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상기 조례상의 이사장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평창유산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평창푸드통합시설센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하여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이사장 변경 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창푸드통합시설센터, 평창유산재단의 두 출연기관의 장인 이사장을 조례에서 군수, 부군수인 당연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에 공개 모집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국의 푸드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해 최근 이사장을 공개 모집 선임한 경우로는 23년도에 각각 농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화성시와 전주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출연기관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함에 따른 또 다른 관점으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 제14조에는 성과 계획을 체결하며 그 보수는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계약은 동기 유발과 업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사장이 당연직인 우리군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예외로 적용되어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마지막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후보로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는 공공기관 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한 경우로 공공기관 장의 인사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취지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의 기본 원칙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급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도별 출연금 집행 현황을 볼 때
기관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출연 기간에 관련해 상기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기관장에 대한 공모 방식을 통한 공개 경쟁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과 농산물유통 과장님께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출연 기간과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시작한 의정 활동이 어느덧 mat 2년이 돼갑니다. 국민에게 행복 주는 믿음직한 평창군 의회라는 의정 구호에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는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정책 관련하여 정책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지면에는 타 지자체에 차별화된 기농, 기촌, 인구 유입 정책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합니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주변 기촌 기농인들이 집 구하기 힘들다라는 고충을 자주 들어본 의원으로서 귀가 솔깃해지고 결혼 출산을 위해 주거, 일자리, 육아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변 기촌인들의 고충처럼 인구 정책의 초점은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살리기 해법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관계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도 필요합니다. 농촌과 도시 간 연결 고리를 역할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3년도에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이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들과 동일한 정책 추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온 만큼 실제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 통폐합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의 난제 앞에서 오늘 군정 질문이 성공적인 우리 군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수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관님께서는
평창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대 여성 고용률이 M자 모양을 그리는 건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 할 연령대인 35세에서 39세의 여성 고용률이 뚜렷하게 낮은 것은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 인구의 영향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3년도 2분기 여성 고용률은 61.36%로 회원국 38개국 중 32에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정부 일자리 테스트 포스팀은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경력 단절의 구조적 문제는 이제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현책은 단순한 여성 고용을 넘어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관련 정책 추진 필요성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2년도에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력 단절 주요 원인은 출산, 육아 등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에서 근로 조건을 경력 단절 사유로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 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여성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관련 정책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년은 평창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어르신은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는 반면에 여성과 관련한 개별 조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 관련 24년도 사업 현황을 알아본 결과로는 소수의 구지 활동 지원금 지원과 자격증방 등의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신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열 의원입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저출생,
고령화 및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하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다시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8기 군정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고자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 버스터미널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황성현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주민들의 이동 수단이자 그 도시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공간입니다. 최근 평창 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 사업으로 인하여 터미널의 정상 운영 및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평창 시외 버스터미널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매입 이후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실을 통하여 타당한 공모사업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활용 계획에 대한 예상 사업비와 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 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중교통 수요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버스터미널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버스터미널들에 대한 지원이나 매입 계획 등 향후 정책 구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 정책에 대해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첫 번째 기반 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농업 추세에 대응 및 농업을 이어나갈 청년 농업인의 유치와 육성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한 만큼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과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에 임대형 스마트 팜 경영 실습장 등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전 재배 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해 이시균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 근로자의 숙박시설 마련은 농가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계절 근로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과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제공을 통해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주거시설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이서진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연간 몇 개의 업체가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우리 군만의 신규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어떤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평창군청과 제9대 국민에게 행복 주는 믿음직한 평창군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준비보다는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평창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입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평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방 보조금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 군 세출 결산액 대비 보조금 교부액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21년도 세출 결산액 대비 보조금 교부액은 8.52%이며 회계연도 22년도는 8.58%로 확인됩니다. 통계로 볼 수 있듯이 보조금 교부액은 세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 보조 사업을 볼 때 문제점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 시작으로 지속성을 갖게 되면서 특정 품목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규모 농가, 일부 농가 위주의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보조 사업 지원에 대한 당연한 심리로 인한 농가 경쟁력 약화 등 상기 나열한 문제점 대부분들이 간행적, 연례적 사업을 가감히 정비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군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평가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가 예산 삭감, 지방 보조 사업 폐지에 이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5개 등급 중 미흡, 매우 미흡 등급 책정을 꺼리는 결과입니다. 성과 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제외하고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여 가감히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 보조 사업의 바른 길로 이끄는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간행적, 연례적 지방 보조 사업의 온정적,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 평가 실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방 보조 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인구는 24년 5월 기준
4만 524명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성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지난 21년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고 우리 군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12곳에 포함되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28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 기간 22년부터 26년까지로 강력 기금 3건, 기초 기금 11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년 차인 시점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사용될 기금으로서 본래 취지에 부합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 선정 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군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행률 실적 등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군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적 인구 감소 외 청년들의 사회적 인구 유출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제도를 잘 유지하고 갖고 나갈 미래 세대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머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책 담당관님께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상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체육인은 경기 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비롯한 전문 체육 육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일자리 창출, 광고 등으로 이어져 스포츠 관련 사업 육성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가져오며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 전문체육 육성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보면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 2개 팀이 운영 중이며 그중 동계스포츠팀 선수 구성은 바이애슬론 선수 1명, 크로스컨트리 선수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명성과 달리 선수 구성은 작은 규모로 우리 군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층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상 동계스포츠팀 선수 구성은 9명으로 2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하며 현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의 초중고 전문 체육 선수들은 향후 대학 졸업 후 우리 군에 머물며 전문 체육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란 선수들이 우리 군 소속이 되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스카우트비, 성과급, 포상금 기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계 스포츠팀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종목은 대부분 대관령 관내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타 시군의 선수들이 받는 전지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기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 체육인 육성은 지역 경기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한 필요성과 더불어 동계 스포츠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유산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어 우리 군의 운영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 전문 체육의 중요한 주축인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 활성화 운영을 중점으로 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진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을 사랑하고 아끼는 박춘희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군의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중점을 두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여성 공무원 목표관리제 및 직렬별 인사 운영,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 방안,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양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이 모든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부서장이 관심이 있는 사업은 그나마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부서장의 관심 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에 지속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자연환경 오염, 유해물질 배출, 생태계 파괴, 자원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환경보존개혁 자료에서 우리 군의 환경 비전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에 관한 질문에서 보면 국민들이 청정이라고 16.7%가 응답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공무원의 경우 17.7%가 청정이라고 응답하였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평창이 청정한 지역이라고 인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청정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446kg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클린하우스 보급 확대 및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등 쓰레기 줄이기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시치트를 추진하겠다 하며 시체 개발, 연구 영역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 추진은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평창군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37개소 6,000세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RFID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왜 안 되고 있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많은 공영 주차장 및 군유지 공터에 거점형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해수 자판기, 헌호 수거함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 시간에 요일, 장소, 시간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평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환경 감시 분야로 확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을 군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에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환경직 공무원들이 가중한 업무와 다중민원 발생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이 생활 환경 개선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평창군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를 얼마나 관람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81.8%, 그 이후에는 58%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및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4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통 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참여와 문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평창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2020년 10월 31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창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발굴하여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 및 적극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56개의 공공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은 1999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건립 당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의 아이디어를 구축하지 못하고 건립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력 상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 인력만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공연, 전시 운영 전담팀을 상주시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연 건수, 일수, 횟수를 늘려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와 교육,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적극성 확보를 위해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어르신 및 장애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장님께 애완동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애완동물은 단순히 귀여움과 예쁨으로 함께하는 동물적 동반이 아닌 고독한 1인 가구, 노인 가구, 핵고작화 현상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양육가구 비율은 2020년 27.7% 기준이며 4가구당 한 집꼴로 키우는 가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곧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애완동물로 인한 배변 문제와 털 날림, 진드기, 전염병 등 위생으로 인한 민폐는 물론 소음과 공격, 유기, 애완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등 애완동물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양육뿐만 아니라 비양육자인 모든 국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호자와 애완견이 함께 산책하며 안전사각지대 점검 및 범죄 취약지역, 배회하는 노인, 범죄 예상 시설물 등을 살펴주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댕댕이 반려견 순찰대가 2024년 1424팀이 결성되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애완동물 등록 현황은 2022년 기준 7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와 유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애완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된 애완 목적의 동물 몸 안에 칩을 산입하거나 목걸이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동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 수가 있어 일종의 주민등록증인 셈이기 때문에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앞에서 거론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군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부서장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2년여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챙기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은,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행동과 선택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